저는 우선 21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첫 시험에는 당연히 경제 시험을 풀지 않고 그냥 찍고 나왔고요. 경제 공부를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첫 해에는 경제 공부를 아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22년도 4월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게 제가 선생님을 좀 방황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기본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을 완강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으로 나중에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1년 시험, 22년 시험 꽈락이었고요. 22년에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하진 못해서 23년 시험까지도 계속 꽈락이었어요. 그러다가 24년 시험에서 60점을 받습니다. 23년도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신경수 선생님으로 바꾸고부터 제대로 경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수험 기간 통틀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경제 공부를 제일 늦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과목들이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경제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를 제일 뒤로 미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경제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제가 사용한 책은 신경수 선생님의 기본서, 기출문제집, 그리고 포스트잇 적어놓은 노트, 단권화 노트, 기출지문을 정리한 저희 프린트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거워서 미시, 거시를 반씩 나눴어요. 기본서에는 연습 문제를 한 3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는 저는 연습장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필기는 그냥 책에다가 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필기 문제를 봤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연습장에 적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또 풀 때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문제는 연습장에 풀고 필기는 기출에다 하고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한 설명은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지를 적어놓고 나중에 그 문제를 또 풀다가 막히면 이 노트에서 찾아서 풀이를 본 거죠. 그리고 옆에 해설 보기마다 해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나 외워야 될 거를 이렇게 표시를 책에다 해줬고요. 이렇게 옆에 보기에다가 형광펜을 쳐주고 이렇게 필기도 여기다 하고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될 것들에 대한 거는 책에다 그대로 표시를 해줬어요. 이런 보기 문제들은 내가 맞추긴 했는데 하나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럼 그 보기만 체크를 해주고 나중에 그 보기만 또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었고 연습장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이를 적어놓고 진짜 많이 틀려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좀 팁 같은 거 알려주시는 거는 노트에 적어놓고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저는 기출문제를 처음 샀을 때 일단 스캔을 떠서 태블릿에 넣어놨어요. 태블릿에 틀린 문제들 제가 기출문제 풀고 나서 틀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나중에 한 번에 빨간색으로 틀렸다고 표시를 해주고 2회독 때 태블릿을 보면서 왜냐면 제가 기출문제는 필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노트에다가 두 번째로 새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또 틀린 거는 또 파란색으로 또 체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을 표시를 한 거죠. 제가 보기를 읽으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줬고 이렇게 또 틀린 거는 여기서 풀고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필기를 한 게 있어요. 맞은 문제들은 다시 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가 많은 것들은 맞았어도 헷갈리는 선지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맞은 문제는 다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 틀렸던 페이지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출은 사실 막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여러 번 보지는 못했어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저는 조금 소요가 많이 됐어서 이거를 막 4, 5회독 정도 할 만큼은 안 됐고 2번 풀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 전체를 다 푼 거는 저는 2회독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풀고 2회독에서는 홀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짝수를 먼저 풀었거든요. 그 전체를 빨리 한 번씩 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풀 때는 홀수 문제, 틀렸던 문제 중에 홀수만 먼저 쫙 풀고 이제 그 다음에 짝수 문제를 쫙 풀고 해서 전범위를 훑은 거는 그래도 3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3번 봤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심화 강의를 한 번 들었고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 개념을 한 번 더 들었고 근데 이때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랑 심화 문제를 풀어주시는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였는지 기본 요약 강의였는지
기본 강의 중에 하나를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단권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신경수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를 조금 후회해요. 처음부터 그냥 신경수 선생님을 들을 걸이라는 후회를 좀 했어서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단권화가 진짜 기본 개념,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나서는 정리가 불가능해요. 저는 그랬어요. 한 번 듣고 나서 뭔가 이해된 게 없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 옮겨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심화 강의까지 듣고 나서부터는 정리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이 단권화 노트인데요. 우선은 보면은 이렇게 책 순서대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기본서 복습을 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단권화를 하고 나니까 좀 머리에 그때부터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권화는 요약서에 하시던지 노트에 본인이 하던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이 그래프들을 직접 그리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는 꼭 손으로 많이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하고 이제 뭐 수업이나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같은 꿀팁이나 그런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줬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일정 비율은 1 약간 이렇게 1을 강조해서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계속 문제 풀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찾아보게 되는 거 표시를 해놨고 중요한 공식 같은 것도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틀리는 선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눈에 빡 띄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아예 이렇게 좀 크게 써놨었어요. 이거를 좀 문제 풀면서 계속 틀리는 부분 이렇게 강조해서 좀 써놓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그 보기 말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제가 하도 틀려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좋았어요. 이것도 이제 계속 틀리는 부분 이렇게 레온티프는 완전 보완관계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이런 거를 아예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무조건 보기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틀리는 걸 적어줬고 저는 진짜 저 빨간색 사인펜 이렇게 단거나 내가 요약한 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는 게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써줬고 문제 풀면서 내가 적어놓은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어놨고 계속 내 노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틀리는 선지랑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형광펜을 칠해준 거죠. 이것도 제가 틀린 부분 아마 표시해 놓은 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같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틀린 거 형광펜 치고 이렇게 틀렸던 거 형광펜 치고 이 파란색으로 옆면에 필기되어 있는 거는 다 문제 풀면서 제가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거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시면서 단권화를 하시면 나중에 아 내가 그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말을 썼었는데가 조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손으로 만든 단권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수업 들으면서 따로 정리했던 거거든요. 기출이랑 강의 들으면서 약간 꿀팁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수업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를 따로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도 이렇게 따로 알려주시는 거 적어놓고 문제 풀 때 틀린 거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따로 꿀팁 주시는 것들 적어놓고 약간 이런 무조건 뭐다 라고 하시는 거는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ISLM은 제가 너무 머리 안 들어서 이 파트만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다 나중에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ISLM 파트 할 때는 진짜 이 프린트만 들고 다니면서 이 형광펜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틀린 거.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적어놓고 그랬습니다. 단권화는 좀 손으로 본인이 그래프도 그리고 하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내가 보기 같은 거 틀릴 때 계속 그 해당 부분에 적어놓으시면 좀 이렇게 머리에 체계가 잡히면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하는 단권화를 추천드리고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수 선생님 그 요약 노트 있으니까 거기다가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은 조그만 노트인데 이런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공식 같은 거를 좀 적어놨어요. 제가 안 외워지는 거. 이거는 뭐 경제도 그렇고 그냥 뭐 헌법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좀 딱딱딱 외워야 되는 거 제가 좀 헷갈리는 거 위주로 이렇게 적어놨고 경제는 여기밖에 없네요. 이런 식 이거 그 저축 이거 계산할 때 이런 식 같은 거 다 적어놓고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적어놓고 이건 좀 포스트잇에 그 부분만 따로 적어놓는 거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펴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그 선지들을 정리한 건데 이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똑같은데 뭐 헷갈리 조금씩 바꿔서 나온다거나 똑같은 게 뭐 여러 번 반복된다거나 근데 반복되는데 내가 계속 틀려. 그런 것들을 얘가 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걸 좀 모아서 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기출 문제는 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이거는 내가 틀린 같은 유형의 보기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되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출 한 건 전부 다 한 거거든요. 미시도 있고 거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제가 명절 연휴 같은 때 날 잡고 한 이틀 진짜 종일 쳤어요. 근데 이게 치면서도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어요. 시간 내가지고 뭐 오늘은 미시 부분을 읽어야겠다 하면 미시 부분을 이렇게 볼펜 들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해독할 때 내가 또 틀린 보기가 있다. 그럼 이제 형광펜을 쳐주고 내가 계속 틀린다. 그럼 또 이제 노란 형광펜을 쳐주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제가 틀렸던 보기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뭐 차입자, 저축자 이런 것도 이렇게 보기를 다 모아서 해놓으니까 한 번에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 들고 읽고 또 틀린 보기에는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건 이렇게 별표를 달아가지고 써주고 노란 형광펜을 쳐줬고요. 이걸로 공부를 한 게 정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 말 문제 푸는데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이게 계산 문제 관련된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뭐를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라서 저는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야 머리에 이렇게 그 한 페이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해서 명절에 투자해볼만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기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꽈락 극복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저는 기출도 내가 정복을 못했는데 내 수준에 무슨 모의고사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시험 보던 해 1월달인가?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경제 성적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회독을 더 할 거냐 모의고사를 풀 거냐를 고민하다가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신경수 선생님 그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전 회차를 다 풀진 못했고 모의고사를 5회까지 풀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풀고 이제 최신 기출 풀고 이랬어가지고 모의고사를 5회차까지 풀었는데 저는 모의고사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전범위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유형을 강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모의고사에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좀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 반응함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순서로 풀어야 되고 이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모의고사를 푼 게 아마 꽈락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을 그래도 2-3번 보셨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기출을 2-3번 봤으면 모의고사 푸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이게 전범위를 계속 돌리면서 저는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도 계속 한 52에서 56을 못 벗어났거든요. 그래도 그냥 울면서 짜증내면서 풀었어요. 이제 자격증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안 풀었어요. 제 능력 밖이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CPA 문제들도 풀리는 건 그냥 풀었는데 안 되면 버렸어요. 그냥 제가 풀 수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기본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복습.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히 경제 같은 거는 복습하면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풀기 추천드리고요. 뭐 안 풀리면 처음에는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갔어요. 해설 보고 선생님이 풀이해 주시는 거 보고 이제 이해가 가면 오케이 했고 안 되면 일단 넘겼어요. 약간 맨 처음에는 좀 그렇게 쿨하게 넘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단거나 이제 완전 강추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기본서를 2번, 3번 정도는 보고 나서야 정리가 됐음. 저는 그랬어요. 근데 뭐 한 번 듣고도 가능하시면 빨리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을 풀었고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계속 단권화를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간이 되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정리된 걸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 아니면 그냥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강추. 내가 기출책을 적어도 2번은 받고 이제 그래도 풀 줄은 안다 하면 추천. 진짜 모의고사를 정말 강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거나 복습 모의고사 같아요. 기출 문제를 좀 풀었다는 전제하에 이상입니다.